자, 주말 사이에 이 지롱댕 보르도 프랑스의 또 명문 클럽 중에 한 팀이고 황의조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 클럽인데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은 보르도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이제 구단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는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미디어 프로의 철수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미디어 프로라는 거는 아마 중계권 관련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두 개와 관련된 경제적 상황은 보르도의 수익을 전례 없이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역대급으로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번에도 시즌 준비하는 동안에 우려가 좀 많았어요.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고 일각에서는 이번에 엠블럼 교체했거든요. 맞아요. 엠블럼 교체 비용보다 선수 보강에 쓴 비용이 너무 적다. 훨씬 적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구단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었고 재정적으로도 좋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시선들이 많았었죠. 네. 이게 결국은 이 축구 클럽들이 도산하거나 파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슈퍼리그를 통해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슈퍼리그는 뭐 옹호받지 못할 만한 어떤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쪽에서 말미암아 나왔던 재정 부분에 대한 얘기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바로 직후에 보르도가 보여준 거죠. 네. 이 킹 스트리트는 보르도 인수 이후 클럽에 4,600만 유로를 투자했지만 더 이상 보르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르도 상법법원의 이 보호 아래 클럽을 두게 되면서 이 클럽 자체를 이제 법원이 좀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만약에 도산 직전이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라가도 법정 관리 들어갔어요. 그래요. 파산했을 때. 그럼 이거는 구단이어서가 아니고 원래 기업도 파산을 할 때는 비슷한 조치를 법정 관리 들어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임시대표가 임명이 됐고 이 임시대표는 보르도가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줄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다른 이 외부적인 요인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러니까 뭐 투자를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왜냐면 이제 말라가 같은 경우도 2부 강등되고 나서 얼마 전에 파산했잖아요. 그 파산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법무법인 같은 데가 들어와서 임시적으로 관리를 해요. 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데 스폰서도 알아보고 뭐 구단 혹시 뭐 이제 매각할 때나 이런 거 알아보고 했던 것처럼 보르도도 좀 비슷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뭐 보르도의 실제 재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데 뭐 이럴 때면 뭐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빠르게 구조 조정한 다음에 다시 가치를 올려서 매각해서 아웃을 하는 뭐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빅클럽들 있죠. 빅클럽들은 그렇게 해서 빡 올린 다음에 팔아도 수익을 남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고 마켓이 크니까. 근데 보르도는 그렇게 보기에는 규모가 조금 작다.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팀들이 난감해요. 와인을 좀 많이 팔아서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르도 와인 또 세계 최고 아닙니까? 보르도 클럽에서 만드는 건가요? 그건 모르죠. 알겠습니다. 포도주가 좀 유명한가요? 보르도 와인 유명하죠. 와인이 이제 포도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건 이제 황의조 선수가 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 유례 없이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너무 좋았잖아. 지금 리간 기준으로 32경기에서 11개의 골 2개 어시스트, 쿠프 드 프랑스 1경기 뛰었고요. 총합 2,242분의 출전 시간. 이건 그냥 완전 쌉주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경기에서는 또 페널티킥까지 도맡아 차면서 득점 기록도 꾸준히 올리고 있는 황의조 선수입니다. 여기서 일각에서 그 얘기가 있었죠. 보르도도 어쨌든 선수 판매를 통한 이적료 수익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있어야지. PK를 통해서 황의조의 어떤 스탯을 훨씬 더 키워놓고 이를 통해서 이적을 타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황의조 선수가 지금 입지가 되게 좋다는 게 이런 뭐 지역지나 이런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프랑스 블루 지롱드라는 이 보르도 지역의 라디오에서는 황의조는 팀의 공격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의 득점이 시즌이 끝날 때 보르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즉 이 황의조가 지금 득점하는데 보르도는 계속 지거든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강등권이랑도 얼마 안 멀다 보니까 이건 이제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축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확대 해석하면 이들이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형철이가 얘기했던 거대로 이런 어려운 클럽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클럽들은 이거 이적료 수익이 절실합니다. 이러면 이거는 아마 매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생겼다고 더 커졌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플로리안 사바티어 이 블루지롱드 기자 같은 경우는 나는 황의조가 소사 감독 아래서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에 흥미롭다고 느끼며 이 선수를 사랑한다.
황의조는 PK를 찰 때 거의 놓치지 않는다. 항상 같은 장소를 차지만 그는 언제나 성공시킨다. 간바 오사카로부터 거의 빵 한 조각 값의 사온 것과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보르도는 그를 붙잡았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적료가 저렴했다. 한 20억 언저리였죠? 그러면 네, 정말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은 너무 싸게 데려온 거거든. 그렇죠. 거기다가 군대도 해결이 됐어. 이거 유망주 가격이야. 진짜로. 그래서 어쨌든 황희 선수가 이렇게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현지 쪽에서도 평가가 좋은데 제 팀 사정이 너무 안 그치. 좋아서 이게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소식을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사우디 쪽에서 보르도를 인수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사우디 쪽에서 이게 뭐 주체가 사우디 안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유럽 축구 쪽으로 사우디 자본이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리버풀도 어딘가 사우디 쪽에서 매각을 한번 하려 했는데 매입을 하려 했는데 FSG가 슈퍼리그를 준비하면서 거절했다는 뉴스가 있긴 했어요. 아니 뉴캐슬도 뉴캐슬 계속 있었고 맨유 얘기도 항상 사우디 자본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세리아 쪽에도 사우디 자본 얘기가 왜냐면 인텔의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뭔가 유럽 축구에 대한 사우디 자본의 투입이 예측되는 부분들이 군데 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건 없었어요. 최근에 슈퍼리그 때문에 미국 자본 있는 클럽들이 이 매각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스포티파이 아스날 얘기 나왔잖아. 그쵸.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뭐 그냥 한 줄짜리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스포츠 클럽의 운영이나 그다음에 자본의 크기로 봤을 때 물론 스포티파이도 되게 어마어마하게 큰 곳입니다. 얼마 우리는 한국에서도 이제 론칭이 됐잖아요. 근데 구단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거랑은 또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죠. 그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벤 제이콥스 전 ESPN BBC5 라디오 1 기자이자 지금은 프리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개인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후에마이 해가지고 막 자기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면 프리가 아니라 그렇죠. 싶은데? 그러니까 과거 이제 좋은 경력이 있는 이 프리랜서 기자인 것 같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고문이자 알메리아의 소유주인 투르키 알셰이크는 보르도에 관심이 있고 현재 킹스트리트 측과 왕길? 연락을 취했다고 확신한다. 라고 이제 본인 소스로 보도를 했어요. 네. 현재 보르도는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이며 새로운 오너를 찾는 중이다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아 이게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해봅시다. 보르도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클럽은 어딘가에는 아마 매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르도가 규모가 큰 클럽은 아니지만 어쨌든 프랑스의 명문 중에 하나 이름이 있는 클럽이니까 그렇죠. 고르키프의 클럽이었죠. 그렇지. 이렇게 망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뭐 소사 감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황의조는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기다리면서 보르도에서 활약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혹시 뭐 보르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적극적으로 이적을 타진하는 게 나을 건지 이 뭐가 나을까? 저는 근데 보르도의 상황과 별개로 황의조는 이제 나이가 꽤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이 본인이 뭔가 더 메가 클럽이나 좀 더 큰 클럽으로의 진출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보르도가 어떤 상황이었건 간에 황의조는 이적을 타진하는 게 좀 옳았을 시기였다고 보고 실제로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보르도 상황과 별개로. 네. 근데 지금 상황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이적에 좀 더 탄력을 받는 게 팀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좀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덕이는 어떤가요? 황의조가 남고 싶다고 해도 보르도가 먼저 판매에 나서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지금 있죠. 재정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 황의조 선수가 보르도 가기 전에 뭐 스타드레인이나 이런 쪽으로도 되게 단신 링크들이 좀 있었으니까 뭐 리그왕 내에서의 이적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프리미어리그나 세리에나 뭐 분데스나 이쪽은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나이가 92년생 소니랑 동갑이에요. 네. 꽉 찬 나이긴 해요. 그리고 뭐 라리가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비EU 논의면 얘기가 다르지. 근데 이거를 과연 황의조한테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쉽지 않지. 애매하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밖에 없어. 승격하는 팀이 좀 데려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림.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일단 노리치랑 와포드가 지금 뭐, 있죠. 예. 이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젊고 유망한 공격수를 사지 않을까. 그렇지 당연히. 그게 경제적인 선택이니까. 그러면 리그왕 내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팀이 가장 좋지 않나.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릴과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유럽 대항전에 무조건 붙박이로 나가고 그럼 나머지 클럽들인데 우리가 얘기했던 뭐 마르세유라거나 뭐 이런 팀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흥부자가 신흥부자란다. 부자분이 이제 이끌고 있는 저 스타드렌. 렌. 투자가 요즘에 엄청나죠. 렌도 괜찮은 것 같은데. 렌이 이제 이재성도 이적설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뭐 킬에서 이재성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또 한국 선수가 만나서 한 클럽에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없었던 거 아니니까. 뭐 그쵸. 프라이브루크도 그랬고, 뭐 아우구스부르크도 그랬고. 아우곡도 그렇죠. 그랬고. 어쨌든 보르도는 이런 상황이 됐고 황의조 선수가 뭐가 됐든 간에 형철 얘기가 맞아요.
마지막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는 맞아요. 커리어는 조금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마지막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무대에서 보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이 드는데 황의조 선수의 우리 또 선택을 잘 응원을 하고 또 다른 뉴스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와인을 좀 많이 팔아서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르도 와인 또 세계 최고 아닙니까? 보르도 클럽에서 만드는 건가요? 그건 모르죠. 예, 알겠습니다. 포도주가 좀 유명한가요? 보르도 와인 유명하죠. 와인이 이제 포도주니까 보르도 와인 유명하잖아. 근데 와인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유명한 데니까. 유럽에서 한 2개 유명할걸요. 보르도가 일단 제일 유명하고 이제 스페인에 또 리오하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리오하가 보르도 이주민들이 가서 그래. 포도를 재배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약간 원단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리오하 와인 하면 무조건. 그래. 거기 축구팀도 있죠. 짱이다. 뭐 있겠죠. FM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최상위 리그에 있거나 그것까지는 그러진 않은 아닌 거 것 같고. 같고. 리오하가 네. 이제 약간 지역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지역. 동네가 어느 쪽이에요? 마드리드랑 좀 가깝죠. 마드리드 쪽. 햇빛 좋고. 일조량이 중요하니까 그죠. 또 와인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 그 까미노 할 때 포도 많이 따먹었습니다. 그래? 길 걸어오면 포도 맛이 그냥 이렇게 쭉 있어. 설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설이죠. 막 한두 알 따먹은 거 아니야? 그냥 뭐 한 알 이렇게 그 정도가 한 뭐. 이만한 거.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스페인 애들이 이제 같이 걷다 보면 혹시 도벽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죠. 예. 이것도 혹시 청문회 소지가 있나 싶어서. 이걸 왜 우리가 청문회를 합니까? 그거는 이제 스페인 쪽에서 알아서 스페인, 하겠지. 예. 스페인 우리는- 법원에서 네. 나오겠죠. 근데 이제 주원이 형이 약간 의심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회사에 뭐가 자꾸 없어지는데 덕현이 자취방에 가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뭐 지랄하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그 개인 방송에 카메라가 잡지 않는 공간 있잖아요. 그쪽에 가야 돼. 거기에 뭔가 지금 내 집은 카메라가 못 잡는 사각지대는 없어요. 네, 집이 작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주원이 형이 너 의심하고 있다. 네. 예. 지금 회사에 물건이 계속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황당히 예를 들면 의심된다. 뭐가 없어졌죠? 그때 뭐 있는데 뭐가 야 왜 이게 없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덕현이 이 새끼가 가져가나? 아니 본인은 내 그 헤드셋 있죠, 헤드셋. 네. 그거 내가 이제 쓰려고 갖다 놨는데 자기 자리에 놓고 아예 쓰고 있더만. 주원이 형 원래 그냥 잡히는 거 가져갑니다. 근데 대신에 집으로 가져가지도 않아요. 왜? 네. 귀찮으니까. 네. 그냥 자기 자리에 다 근처에 놓습니다. 왜냐면 다시 가져와야 되거든. 집에 근방에 가져가면. 있는 책상이 4개가 있는데 그거를 다 본인 자리처럼 쓰거든요. 네. 딱 하나 제 자리는 안 씁니다. 왜냐면 제가 너 좀 바로 치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종현이 형 책상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저는. 없죠. 근데 이제 주로 올려놓는 게 가방은 종찬이 자리, 네. 그다음에 헤드셋은 옆에 있는 임 감독 자리 이런 네. 데 놓습니다. 그렇죠. 네.